A. 보살님, 이집터는 참 신기하군요. 주변을 산이 감싸고 집 앞으로 물이 흐르며 봉황이 알을 품은 듯한 봉황 포란형 지형입니다. 예. 스님은 낯이 익지 않은데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요? 소승은 도선이라 하옵고 하늘의 뜻을 따라 왕이 태어날 터전을 찾기 위해 수년 동안 온 나라를 떠돌며 산과 물의 형세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집안은 이곳 송악에서 중국을 오가며 해상 무역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스님의 말씀은 중국에서 유행 중인 풍수지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예, 저는 중국에 유학하러 가서 불경 외의 풍수지리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만 천년을 이어온 통일신라의 국군이 쇠퇴의 감을 깨닫고 새로 들어서는 나라의 군주는 어디에서 탄생하겠는가를 전국 유명 도읍의 주변 풍수를 살피며 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고명한 스님께서 새로 지으려는 우리 집터 자리가 적당한지 보아주시면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살님. 현재의 집자리가 반드시 천하를 다스릴 군왕이 나올 자리이니 우선 이곳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거니라 하여 양육을 잘하였으면 합니다. 그 아이가 장성해서 크게 될 사람입니다. 새 집은 아이가 장성해서 장만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스님, 잘 알겠습니다. 스님의 말씀대로 현재의 집을 잘 보존해 후손을 낳아 잘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지리상 길지인 이 집은 다름 아닌 고려 태조 왕건의 부친인 왕룡의 집이었습니다. 왕룡은 도선의 말을 듣고 그 집터를 허물거나 옮기지 않고 그대로 두었고 스님이 다녀간 이후로 얼마 되지 않아 그 집에서 왕건이 태어났습니다. B. 왕건이 고려를 세운 뒤 사람들은 도선의 예언이 적중한 것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의 눈은 땅속의 하늘을 보았고 왕건은 하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바꾸었도다. 이는 고려가 하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왕조임을 강조하는 근거가 되었으며 이를 예언한 도선을 풍수지리의 신적 존재로 인식하였으며 그의 영향은 고려조 훈요식조를 비롯하여 묘지도 옵사찰 입지, 선정의 풍수를 중시하였으며 도선의 비보풍수 사상은 고려 이후에도 큰 영향을 끼쳤으리라 생각됩니다. 시. 때는 천년신라의 해가 기울어가던 어느 날 바랑 하나를 걸치고 전국을 떠돌던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법명은 도선.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 바로 땅의 숨결을 읽는 풍수의 대가였지요. 도선은 신라말 극도로 혼란한 정치와 이에 지친 백성들의 고통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새 왕이 나고 새 나라가 설 터전이 필요하니 나는 그 땅을 찾을 것이다. 그리하여 도선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새 왕조가 탄생할 도읍을 찾아 전국의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선은 지금의 황해도 개성시인 송악에 들어섭니다. 그는 산세를 살피고 물줄기를 따라 걷더니 두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봉황이 알을 품은 형국이로다. 하늘의 기운이 땅속에 가득하구나. 이곳에서 반드시 큰 인물이 나리라. 장차 나라를 세울 왕이 태어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스님? 왕이 여기에서요? 도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고 말합니다. 이 땅은 천하의 기운이 모이는 자리이니 조심히 지켜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늘이 알게 할 것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도선은 사라지듯 길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수년 뒤 왕룡의 집에서 사내 아이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왕건. 왕건은 혼란한 세상을 정리해 민심을 얻고 마침내 918년 고려를 세웠습니다. 백성들은 그제야 외쳤습니다. 아, 옛날 도선 스님이 예언했던 그 말. 왕이 날 자리에서 진짜 임금이 나셨구나. D. 왕건은 도선의 예언을 깨달았으며
풍수지리에 따라 사찰을 세우고 도선의 가르침을 나라의 기둥으로 삼습니다. 그리하여 도선의 눈은 왕조의 미래를 보았고 왕건의 통치력은 우리나라의 새 역사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천하의 기운이 모인 땅, 개성, 그리고 하늘의 뜻을 잇는 왕조, 고려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늘의 뜻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나 땅의 숨결은 도선의 마음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개성은 땅이 예비한 왕의 자리였고 왕건은 그 뜻을 실현한 군주가 되었습니다. 2. 도선은 하늘의 뜻을 읽고 땅의 숨결을 보는 풍수지리의 큰 스님이었지요. 왕건 또한 도선 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그의 풍수지리서를 바탕으로 나라 곳곳에 사찰을 세웠습니다. 국토의 혀를 다스리고 백성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였지요. 그리하여 도선 국사의 예언은 전설이 되고 왕건의 건국은 신화가 되었으며 송악은 천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늘의 뜻은 땅에 스며 있고 그 땅을 뜻을 읽는 자는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 도선 국사의 지혜와 왕건의 결단은 고려의 시작이자 우리 역사 속 풍수지리의 참모습이었습니다. F. 한편 도선 국사가 집터의 풍수지리를 보고 왕건의 탄생을 예고하고 고려 시대의 국사로 추앙받은 이유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상적 배경과 그의 통찰력과 예지력 등 여러 행적에 기인합니다. 첫째, 도선은 신라 말기의 승려로 풍수지리에 대한 깊은 지식과 실천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비보풍수 이론을 창시해 산천의 지세를 보완하고 국토를 안정시키는 풍수지리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그는 사찰, 탑, 도읍지, 묘지 등의 위치 선정에 풍수적 원칙을 적용하여야 민심, 안정과 국운 융성에 이바지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도선 국사는 어느 날 송악 지역을 지나가며 풍수지리를 살펴보던 중 송악에 왕이 날 명당이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후일 고려 태조 왕건의 탄생과 918년 고려 왕조의 건국으로 이어지면서 현실화되었고 사람들은 이를 예언의 성취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설화는 도선 국사의 풍수 능력과 영험함을 강조하며 그를 신격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셋째, 고려 초기 왕건은 신생 왕조의 정통성과 권위를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도선 국사와 관련된 예언이나 풍수지리 설화는 왕건이 하늘의 뜻을 받은 군주라는 인식을 퍼뜨리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도선은 고려 조정에 의해 국사로 추대되어 정치적, 종교적 권위를 동시에 인정받았습니다. 넷째, 도선은 많은 사찰을 창건하거나 이전하면서 풍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이는 백성들 사이에서 명당의 개념과 사찰의 신성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그의 풍수지리 사상은 이후 고려시대 묘지와 사찰의 입지 선정에 큰 영향을 미쳤고 현재 내용은 전하지 않은 도선비기 등으로 계승되었습니다. 특히 고려 태조 왕건이 후대 왕들에게 남긴 유훈인 훈요 10조에는 도선 국사와 관련된 풍수지리, 사상과 사찰 건립에 대한 언급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려 건국 이념과 불교 중심 통치의 핵심 사상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훈요 10조 중 도선 국사 관련 내용입니다. 제1조 도선 국사가 지은 비기에 따라 사찰을 건립하고 국토를 안정시킬 것. 왕건은 도선 국사의 풍수 이론, 특히 비보 풍수 사상을 높이 평가하며 후대에도 이를 존중하라고 명합니다. 도선이 남긴 도선비기의 풍수 비기는 길지를 찾고 흉지를 보완하는 방법이 담긴 것으로 국운과 백성의 안녕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사찰 건립이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국가 안정을 위한 전략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제10조 불교는 국가의 근본이며
사찰을 많이 세우고 불법을 보호하여 복을 구하라. 왕건의 훈요 10조는 불교를 국가의 정신적 기둥으로 여기고 사찰을 적극적으로 건립할 것을 권장합니다. 도선국사의 풍수 이론에 따라 산천의 기운을 보완하는 비보 사찰 건립을 장려함으로써 국토의 형세를 안정시키고 민심을 수습하며 왕조의 수명을 길게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훈요 10조는 단지 불교 신앙을 강조한 문서가 아니라 도선국사의 풍수지리 사상과 불교 사찰 건립을 국가 경영의 근간으로 삼고자 했던 왕건의 통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도선국사의 이름과 사상이 왕조의 정신적 기반으로 활용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개성 주변의 사찰 중에는 실제로 왕건이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사찰이 다수 존재했던 것으로 전합니다. 도선은 왕건과 고려의 건국을 직접 도운 인물은 아니었지만 왕건의 출현과 고려의 건국을 예언하고 정당화한 상징적 인물입니다. 왕건은 이를 활용해 풍수지리를 국정에 접목하고 도선을 국사로 추앙함으로써 자신의 왕조에 종교적 사상적 권위를 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H. 또한 도선국사가 남겼다고 전해지는 도선비기는 직접 전해지는 정보는 없으나 후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 국토의 혈과 맥을 읽는 법. 둘. 명당과 흉지를 판별하는 비법. 셋. 왕이 날터를 예언한 기록. 넷. 사찰과 묘지를 지어 국운을 보완하는 비보법. 이 책은 단순한 풍수서가 아니라 고려와 조선 왕조의 흥망성쇠를 예언한 예지서로 하늘의 뜻을 담은 예언서로 이를 지은 도선국사는 신격화되어 정치적 정통성과 통치 논리의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